두 번째 발표는 저희 에트리의 유재준 책임 연구원님을 모시고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 표준화 동향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유재준 책임 연구원님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ISO TC 204의 전문가로도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의 국가표준위원회 데이터 작업반 반장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정밀 도로지도 구현을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표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박사님 혹시 지금 준비되셨나요? 아, 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예, 발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예.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자리에 갔었어야 됐는데, 네, 가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표준화 동향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게 이제 정밀도로지도 개요하고 이제 주요 이제 표준화 논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밀도로지도 개요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아시고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목이 정밀도로지도 표준화 논의 동향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좀 이렇게 거의 나열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약간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성능적인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항목들이 다르게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전반적으로 참조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더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혹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명확한 사실 정의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져온 정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일단 가져왔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선 정보나 규제 정보나 안전 정보, 도로나 표지설 등을 25cm 수준의 정확도로 표시한 디지털 지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25cm가 아니어도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나 그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서 많이 정밀도로 지도로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정밀도로 지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밀도로 지도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기는 한데요. 보통 정밀도로 지도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도로에 대한 그 있는 그대로 물리적인 모양을 전달을 해주는 게 일단은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도로 위에서 이제 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들이 어떠한 주행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리고 어떤 신호라든지 어떤 교통 체계에 따라서 어떤 주행 공간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사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밀도로 지도 상에서 움직이는 그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치 인지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을 같이 구축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래서 보시는 여러 이제 사례처럼 왼쪽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을 해서 이제 배포할 때 뭐 이렇게 홍보할 때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것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미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히어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지도 구축 회사에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정밀도로 지도에 대한 개념을 보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뭐 그 외에도 사실 뭐 탐탐이라든지 아니면 NDS라든지 여러 이제 지도하고 관련된 기업들에서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에이다시스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에이다스를 좀 더 발전시킨 버전으로 더 명세가 만들어진 표준들, 그 데이터 명세들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기업들에서 만든 명세들은 대중적으로는 오픈이 안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멤버로 가입이 되거나,
특정한 이제 조건을 맞춘 그런 그 커뮤니티 내에서만 일단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종의 이제 IPR이 되게 강하게 걸려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주로 이제 정밀도로 지도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표준화 쪽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후의 내용들은 어떤 표준화의 사례들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아마 기사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정밀도로 지도를 공식적으로 구축해서 배포를 하는 거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고, 기타 뭐 SKT나 네이버나 현대 같은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국내 사례인데요. 사실 국내에서 정밀도로 지도의 그 세부 상세 내용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사실상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을 고려해서 현재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구축할 수 있는 정밀도로 지도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를 하고 그거와 관련된 뭐 메타데이터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제품 사양과 같은 관련된 기관 표준들을 내부적으로 정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웹에서도 오픈이 되고 있어서 정밀도로 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밀도로 지도의 주요 목적과는 약간 차이가 있게 좀 더 플러스 되는 영역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도로 주변의 시설물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목적으로 같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속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런 기관 표준을 만든 다음에도 사실 이게 되게 이상적인 형태를 아직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이 뒷부분에 나올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나 어떤 개선사항들을 포함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 주셨던 그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사실 그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들은 TC204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워킹그룹 3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표준화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리니어 레퍼런싱에 해당되는 방법이라든지, 그 맵 데이터에 해당되는 표준화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정밀도로 지도하고 관련해서 워킹그룹 3에서 제정한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 20524-2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GDF라고 하는 표준들을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GDF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그냥 일반 ITS에서의 내비게이션용 맵의 수준을 정의를 하는 표준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CITS나 자율주행 시스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고 있는 표준이 2054-2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도로를 차선별로 모델링을 하되 그 차선에서 어떤 차선 부분에서 어떤 차선 부분으로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연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걔네들은 어떻게 조인하고 또 디스조인트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델링하고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 문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구성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개념으로 깔리고 있는 게 벨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 위에서 차량들이 이 벨트라고 하는 일종의 컨베이어처럼 같은 그런 개념상을 그런 로드상을 쭉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정의를 하려고 하는 데이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보도, 그러니까 인도까지 포함을 해서 도로의 영역을 정의를 하고 도로들을 각각 세부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교차로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형태, 어떤 운행 패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모델링이 될 수 있는데 그 벨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차로나 어떤 그런 지역, 도로의 지역들을
꼭 특정한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방법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2054-2는 그 GDF에 보통 이제 5.1 버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TC204 쪽에서 이제 도로 쪽의 응용 도메인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이고, 요즘에 이제 표준화 논의들이 이제 합종 연행 같은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ITS를 다루는 204하고 공간 정보를 다루는 TC212라고 서로 이제 연결되는 포인트를 찾다가 가장 먼저 논의가 된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GDF라고 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되어 있는 저 표준을 다음 버전은 211과 204에 좀 더 부합되는 형태로 제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19169라고 해서 갭 어널리시스를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아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19169의 테크니컬 리포트인데 여기서 제안하는 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GDF의 다음 버전은 파트가 5개로 나눠진 시리즈 표준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컨셉추얼 모델부터 그것들을 구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형지물 모델을 잡아서 카탈로그를 잡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까지의 또 시스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좀 더 넓은 범위의 표준으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DM 개념이 있는데, 사실 LDM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개념인데 이미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약간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LDM의 가장 아랫레벨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밀도로 지도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4 쪽의 표준은 아닌데, 이제 공간정보 쪽에서 바라볼 때 이 도로들에 대한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OGC의 CTGML 버전 3.0인데요. 이 OGC CTGML은 OGC는 이제 공간정보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여러 표준들을 제정해 온 사실상 표준화 기구이고요. 그 중에서 CTGML은 도시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주요 지형 지물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놓은, 입체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 모델을 정의해 놓은 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도로를 기술화하는 방법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차선 단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속성 정보들까지 추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에서 그 2004나 GDF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던 그 LOD라고 하는 개념들이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서 있느냐에 따라서 도로를 어떻게 가시화할 건지에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버전 3.0으로 넘어오면서 가운데에 이제 그림 잠깐 보이시는 것처럼 도로를 단순한 그 어떤 차량이 이동하는 차선 형태가 아니라 공간 형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가능한 스페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스페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 스페이스에 따라서 도로의 영역들을 분리할 수 있는 개념들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스마트 시티나 좀 더 이렇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응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OGC CTGML도 참조가 많이 되지 않을까, 도로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그 전문위원님께서 발표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표준인데, 사실 이거는 정밀도로 지도라기보다는 VTX 쪽에 가까운 표준인데, 2J735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 개의 그 차량 간 혹은 차량과 인프라 사이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 셋에 대한 표준인데, 그 중에 하나의 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포함하는 정보들이 상당 부분 정밀도로 지도랑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1대1 매핑은 아니고요.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1대1 매핑은 안 되고 여러 개의 차이가 있어서 추출을 하거나 좀 더 변화를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차선이라든지 차선의 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정밀도로 지도에 대한 해당 속성들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표준들과는 약간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정의가 되고 있는 표준화 논의들이 있어서,
잠깐 가져온 게 대표적인 로드 X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로드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한 XML 기반의 포맷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서 얘기가 됐던 그런 표준들은 사실상 도로를 그 기하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점들 사이, 점, 선, 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를 모델링을 하는데 그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거를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환경 같은 경우에 쓰면은 이렇게 차량이 가다가 확 꺾이고 하는 이제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 세그먼트들을 지오메트리가 아닌 펑션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사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ASM에는 오픈 드라이브라고 하는 명세도 있습니다. 이것도 로드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한 명세이고, 현재 이제 작년에 1.6 버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펑션 형태의 기반 방법을 쓰고 있고, 시뮬레이션을 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히 기술하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서 마이크로에 해당되는 버전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서 약간 다른 버전을 참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제가 정밀도로 지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서 정밀도로 지도에 대한 표준안 이것입니다라고 어떤 그 마침표를 찍는 말씀보다는 정밀도로 지도라고 하는 개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관련된 표준들이 뭐가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여러 사례에서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계속 변화되고 발전돼 나갈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합동 연행도 더 될 것 같고요. 정밀도로 지도와 관련해서 좀 더 정보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좀 더 관심 있거나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료를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